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시사기획나우의 송기도입니다. 도시나 농어촌 소외지역의 공부방이 지역 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법제화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에서부터 한부모 가정 그리고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 육아 공동체로서 자리 잡아 왔는데요. 시사기획나우 오늘 이 시간엔 전주시 지역아동센터를 둘러싼 이 부실한 보조금 관리와 엉터리 행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 평소 같으면 아이들 방과 후 수업으로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며칠 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센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취재진이 향한 곳은 전주시 드림스타트 센터. 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사업성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해동치가 했습니다. 해당 지역 아동센터가 국고 보조금을 받아 생활복지사에게 월급을 주면서 일부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 10달 동안 따로 챙긴 보조금만 500여만 원.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월 인건비 한 128만 원 정도 중에서 실제 70만 원만 주고 나머지 한 58만 원 정도는 그 센터 임대료하고 그리고 기타 경비에 이렇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 방학 맞이해서 내부 리모델링 하겠다고 저희 안내장도 그렇게 해서 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육 수요가 늘면서 지역 아동센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전주의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벌어진 황당한 행정을 취재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한 해당 지역 아동센터에서 1년 반 넘게 일을 했던 모 직원. 취재진은 이 직원에게 어렵사리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이 직원이 실제 손에 쥔 한 달 급여는 70만 원.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급여 대장에는 하달이 130만 원 가까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런 내용을 전주시는 어떻게 알았을까? 센터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말고도 아이들의 급식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전주시는 문제가 없다며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해당 지역 아동센터가 올해 들어 매달 전주시에 신청한 급식 명단입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나오지 않았던 몇몇 학생들이 최근까지 다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녔어요. 작년에 한 3월인가 등록이고요. 근데 방학 때 한 2주 다니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안 다녔어. 그게 방학이면 언제 얘기하시는 거죠? 작년 여름방학 때죠.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등록된 학생 수에 맞춰 하루에 3,000원씩 매달 급식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다니지도 않은 학생들을 명단에 넣어 더 많은 보조금을 타낸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겁니다. 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의 부모와 센터에서 일한 직원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다달이 차이는 있지만 등록 학생 20여 명 가운데 실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12명 데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5월달 거 한번 안 나오는 애들은 몇 명이에요? 급식비 정산도 불투명합니다.
취재진이 이런 의혹을 전주시에 제기했지만 시중일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제공했던 급식 신청 명단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다시 빼앗아 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명단도 줄 수 없으니 필요하면 해당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직접 받으라고 말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좀 주의하고 이런 것들 제가 가서 할게요. 센터는 연락해서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할 감독기관이 내부 고발을 묵살한 것도 모자라 취재까지 막아선 겁니다. 취재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아동센터를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센터장을 좀처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렵게 통화가 된 센터장은 면담을 요청한 취재진에게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더니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좀 여러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은 좀 밖에 나와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뭐 내일 좀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내일까지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내일까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또 피합니다. 제가 바쁘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확인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선생님 입장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할 말 없어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번에 수혜에서 받은 것도 예. 급식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까지 다 받았잖아요. 인건비 부분뿐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시정 조치를 받았고. 취재진은 센터를 찾아가 직접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완강히 거절합니다. 의혹이 제기된 급식 보조금에 대해서는 결국 어떠한 해명이나 입장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주시가 지도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안을 왜 따져 묻느냐는 지역 아동센터. 진위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역 아동센터에 확인하라는 황당한 전주시. 책임을 피해가려는 양측의 성의 없는 답변과 태도에 의혹만 커질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인건비 말고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마저도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사소한 문제로 치부돼 묻힐 뻔한 사건이었는데요. 내부 고발을 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평생의 꿈을 접어야 하는 파국을 낳기도 합니다. 올해로 42살인 박모 씨. 아침 일찍 그가 찾아 나선 곳은 전주 고용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 오갈 데 없는 실업자 신세가 됐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받아버리거나 정말 제 직장생활 중에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박 씨는 바로 문제가 불거진 해당 지역 아동센터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입니다. 센터에 일하면서 회계 서류들을 우연히 보게 됐다는 박 씨.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했어요. 네. 다시 해줬더라고요. 이번에 입당하고 있었으면 일이 안 터졌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겠구나. 하지만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가 엉뚱하게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 직장을 떠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겁니다. 정말 그만둘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그냥 같이 못한다고 하고 하니까 힘들고 주변에서는 사회복지 사람은 내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다. 센터장님끼리 그냥 다 얘기해서 나는 설 자리가 없을 거니까. 비록 급여는 적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보람을 느꼈던 그였기에 충격은 더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또 너무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 뒤통수 맞은 것 같아서 심적으로 좀 고통스러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더욱 황당한 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내부 고발자의 처지였습니다. 애초 박 씨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보조금 문제를 알렸고 연합회는 이 사실을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이사님이 막 보장을 해준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정말 생각 꿈에도 못했거든요. 오, 여기 도착하기도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요. 아, 이제 시에서 나 같은 건 그냥 버리는구나. 박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합니다. 저희가 그냥 말씀만 듣고 점검하기에는 좀 편파적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양쪽 다 의견을 듣고 부패 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도록 한 법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는 나 하나만 죽이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한때 사회복지사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 이제 모든 꿈을 접고 가정교사로 새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김 씨 역시 자신이 일했던 지역아동센터의 부조리를 고발했다가 직장을 잃게 된 또 다른 희생자입니다. 부모에 관련된 내용이랑 애기들 먹는 거에 대해서 고발장인가? 무슨 서류를 썼는데 센터장님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내부 고발자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평생 꿈이었던 사회복지사의 길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시장 대표들이 다들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다 의료 중에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뽑지 말라고 하니까. 취재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난 뒤 영업정지를 당했던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 일부를 전주시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고발 당시 아무 문제가 없다던 전주시가 조용히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듭니다. 회계 서류 위주로만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급식 오늘 시간대 맞춰가지고 나가서 점검도 하고. 도시나 농어촌 소유지역에서 과거 공부방 형태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방과 후 학습 지도는 물론 급식도 이뤄지고 이용 대상도 저소득층 자녀에서 일반 가정 아동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취약 계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의 위탁 수요가 늘면서 시설수는 최근 10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고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전북 지역 7,000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커진 겁니다. 아이들 생존권이나 방임된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정부가 그거를 다 일일이 센터를 개소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800m 이내 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지만 행정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네. 제가 지역을 좀 잘못 들어왔나?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면 넘기고 조금 다른 데로 옮겨보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학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 한 명당 뭐 얼마씩 받고 넘기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자부담으로 2년을 운영하면 그 뒤부터 정부 보조금이 나옵니다. 규모에 따라 한 달 기본 운영비와 추가 지원금으로 386만 원에서 많게는 667만 원이 지원됩니다. 매달 보조금을 406만 원씩 받는 한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대부분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받은 돈의 15%는 프로그램 진행비로, 남은 돈은 시설 임대료 등을 주고 나면 빠듯합니다. 물론 이제 사회가 해야 되는 일,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해요. 저희한테 진실되게 아이들에게 잘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운영비와 급식비 등으로 전북 지역 285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예산만 한 해 2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은 1년에 한 차례 이뤄지는 지도